안녕하세요. 오늘은 템퍼스 AI를 어떤 기관이 사고 팔았는지 13F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템퍼스 AI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4년 4분기에서 2025년 1분기 넘어갔을 때 13F 공시 자료를 참고했고요. 일단 주요 기관 투자자 동향이랑 신규 진입한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 하고 그런 자료들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이랑 1분기 실적부터 얘기하면서 내려가 볼게요. 일단 25년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4% 급증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서 좀 도드라지는 게 유전체 분학 매출이 전년 동기 88.9%가 증가돼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99.8%가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큰 성장인 거죠. 그래서 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또 올렸습니다. 약 80% 전년 대비 성장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25년 회계연도에서 500만 달러의 긍정적인 조정 에비타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흑전을 목 앞에 두고 있다, 목표에 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일단 이런 성장주들은 흑자 전환이 시작되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24년 4분기 기관 투자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24년 4분기 템퍼스 AI에 대한 기관 투자 보유 지분이 좀 눈에 띄게 급증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이제 2024년 3분기 대비 급증한 걸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본격화되었고 일단 13F라고 실적 발표가 끝난 뒤 45일 안에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의 주식 운용하는 곳들은 내가 뭘 사고 팔고 뭘 들고 있는지에 대한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13F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3분기보다 4분기에 템퍼스 AI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출한 건수가 26.7%나 증가했습니다. 24년 3분기에서 4분기로 올라오는 그때 수치입니다. 기관들이 일단 보유한 주식 수도 3분기 3,760만 주에서 4분기 5,170만 주로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들 보유 지분 현황을 보면 이건 2024년 4분기에요. 지금은 계속 아크 인베스트는 템퍼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추매를 하고 공매도 이후에도 추매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얘네가 가장 템퍼스 AI를 1등으로 들고 있는 곳이 아크 인베스트, 얘네 캐시우드 이쪽입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게 JP모건 체이스가 43,424%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갖고 있었던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매수를 하면 이렇게 퍼센트는 이렇게 팍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죠. 골드만삭스 129% 늘렸고 모건 스탠리 40% 늘렸고 바클레이스 3675% 늘렸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갖고 있던 주식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폭이 엄청 큰 거예요. 아실만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죠, 얘네들은. 블랙록도 템퍼스 AI 4분기 때 신규 투자를 들어왔고요. 시타델도 신규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얘네 말고도 약 70개 펀드가 4분기 동안 신규로 진입을 했어요. 24년 4분기에도 엄청 많이 진입을 한 거죠. 이런 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템퍼스 AI에 대한 강력한 시장 신뢰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죠. 블랙록이나 JP모건, 시타델 이런 주요 금융기관들의 이제 진입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죠. 신규 진입 기관들의 다양성도 되게 큰데 대형 자산운용사 있고 헤지펀드, 특정 기술 투자자를 넘어서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 여러 섹터의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를 시사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곳에서 신규 진입해주면은 특정 기술 투자자를 넘어서 이제 광범위한 매력도를 이제 시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4분기에 이제 나타난 보유지분 증가와 규모, 신규 진입 기관들의 수준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신이 커지고 있음을 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식수와 공시기관수의 증가는 관심 지표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죠, 확실히. 그래서 일단 24년 4분기 대충 쭉 보시면 아실만한 아크인베스트 지분 확대했고요. JP모건 지분 확대 대폭했고 UBS도 지분 확대 대폭했죠. 모건 스탠리도 지분 확대했고 골드만삭스 지분 확대했고 바클레이스도 이제 지분 확대를 대폭했죠. 블랙록도 이제 신규 진입을 했고 이런 게 시사하는 바가 4분기에도 엄청 컸었어요. 24년 4분기 대비 기관수가 89개, 58.1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3월 31일 이게 1분기죠. 25년 1분기에 신규 진입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이제 주요 기관 투자자들 보시면 뱅가드는 보유 주식 수를 6,247.46%라는 경이적인 비율로 늘렸고요. 이는 광범위한 인덱스 펀드 편입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계속 늘리고 있어요. 35.90%인데 뭐 전에 들고 있던 주식이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굉장히 많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지분율을 50.21%까지 추가 확대했어요. 골드만삭스도 2562.35%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늘렸고, 모건스탠리도 322.66%를 늘렸습니다. UBS 그룹도 149.89%를 늘렸죠. 니코 자산운용 31.54% 증가했고요. 25년 1분기 주요 매수 종목으로 템퍼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블랙록도 41.98% 증가를 했고요. 25년 1분기 기관 투자 동향과 의미, 중요성을 좀 보면 지속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걸 볼 수 있고, 전문적이고 명망 있는 펀드들의 신규 진입은 템퍼스 AI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확신과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의 잠재력을 더욱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뱅가드의 대규모 지분 확대는 템퍼스 AI가 다양한 시장 지수 및 성장 중심 ETF 뮤추얼 펀드 편입을 좀 시사해주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러셀 3000에 편입됐죠, 템퍼스 AI가. 제가 알기로는 러셀 3000 편입이 거의 뭐 확정급이고 들어온 건데, 그 자금은 아직 안 들어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6월인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들어올 거라, 그때도 한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대부분 러셀 3000에 자금이 들어오면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던데, 그게 뜨고 호재여서 상승을 했지만 그 다음날 공매도가 뜨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상승을 하니까 애들이 살려달라고 공매도를 띄운 것 같긴 해요. 자기들 공매도 물린 거 살아야 되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아쉽죠. 하여튼 저희한테는 주류시장 편입과 인지도 상승에 효과를 가져오고, 회사의 주장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심층적인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도 설득되었음을 시사해주는 바거든요. 이런 헬스케어를 과학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다루는 기관도 새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시사해줄 수 있습니다. 25년 1분기 기관 투자자 보유 현황이거든요. 아크인베스트가 4.46%로 아직 1등이죠. 얘네들이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뱅가드 3.57%로 2등입니다. 소프트뱅크가 3등이고요.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아실만한 데 중에 JP모건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 UBS도 들어와 있고, 골드만삭스도 있고, 알파벳 있습니다. 알파벳은 유지만 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는 없어요. 골드만삭스나 UBS나 JP모건은 아직은 지분율이 낮은데 이거 뭐 계속 추적을 해봐야겠죠. 템퍼스 25년 1분기 기존 기관 투자자 주요 지분 확대 현황이거든요. 뱅가드가 6247% 지분을 늘렸고요. 아크가 35.90%, 뭐 골드만삭스도 2562%, 모건스탠리 322%, UBS 149%, JP모건 50%, 블랙락은 41%. 이게 이제 24년도 4분기에서 25년 1분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24년 12월 그때 딱 끝내고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이 추가 매수를 그때보다 얼마나 더 했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투자 스타일이 파괴적 혁신에만 집중하며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AI 개인 맞춤 의학을 통한 헬스케어 혁신, 아크의 투자 철학과 부합하죠.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전문 투자자거든요. RTW 인베스트먼트인데 투자 스타일이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요. 깊이 있고 과학적인 전문성,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의약품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템퍼스 AI가 정말 의학, 특히 종양학 분야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진단법 개발 및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AI에 활용하는 방식은 RTW가 추구하는 혁신적인 치료법 및 기술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뱅가드는 이제 템퍼스의 입지 강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록도 이제 다양한 성장형 기술 또는 헬스케어 중심 ETF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나름 있죠. 헬스케어 혁신은 블랙록이 투자 기회로 보는 거대 동력과 일치합니다. JP모건은 혁신적인 헬스케어 기술 분야, 알파 창출이 가능하고 고성장 기회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기관마다 투자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움직였을 때는 그 종목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시 같은 거를 챙겨보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F 공시가 뜨는 날은 뜨자마자 워렌 버핏이나 대형 엄청 유명한 레이 달리오나 다 알만한 그런 곳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팔거나 새로 편입을 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작은 주식들은 뭐 엔비디아가 뭐 어디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 그날 장난 없이 올라가죠. 13F 공신날 아마 엔비디아가 새롭게 투자한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그날 300%인가 올랐거든요. 장 마감하고 뜨는데 장 마감하고 뜨자마자 우르르르 올라서 300%인가까지 올랐습니다. 그 당일에 엄청난 좀 파급 효과가 있고, 그만큼 챙겨보는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들이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이제 근거를 산출해서 투자에 써먹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챙겨볼 필요가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철학과 템퍼스 AI의 매력도 연결을 해보면, 거대 시장 헬스케어에서 최첨단 AI를 활용하는 파괴적 혁신기업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크나 소뱅에서 이제 매수를 했겠죠. 그쪽에서 보는 매력도니까. 급증하는 매출과 명확한 수익성 개선 경로를 가진 고성장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뱅가드, 블랙록, JP모건 같은 성장 중심 펀드 및 광범위한 자산운용사에서 들어왔습니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겠죠. 정밀 의료 및 보다 효율적인 신약 개발의 핵심 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RTW와 같은 전문 헬스케어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서 이쪽에서도 투자가 들어왔죠. 템퍼스 AI에 대한 다양한 투자 유형, 성장주, 기술 전문, 헬스케어, 광범위 시장의 집중은 견고하고 다면적인 투자 논리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AI 열풍에 편성한 투자가 아니라 각기 다른 정교한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긍정적인 전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해주고요. 한 가지 유형의 투자자, 이제 뭐 순수 기술 열풍, 아크 뭐 이런 데만 매수했으면 투자 논리가 편협했을 수도 있는데, 헬스케어 전문 투자자 RTW의 존재는 과학적 타당성을,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참여는 시장 수용성과 확장성을, 기술 전문 투자자 코티의 투자는 기술적 측면을 검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심리 변화의 거시적 흐름 정도를 보면 강력한 긍정적 모멘텀, 두 분기 모두 기관 보유 주식수와 참여 기관수가 뚜렷하게 증가했고 시장의 신뢰와 수용도를 빠르게 확보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스마트머니에 의한 검증, 혁신 중심 투자자, 헬스케어 전문 투자자, 대형 자산 운용사 등 평판이 좋고 정교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세, 장기 전망에 대한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좀 요약해보면 24년 4분기와 25년 1분기 동안 템퍼스 AI에 대한 기관 투자자 지분은 현저하게 증가했고, 아크 인베스트, 코트 매니지먼트, 소프트뱅크, RTW 인베스트먼트와 뱅가드, 블랙록, JP모건 등 주요 기관들이 투자 확대하거나 신규 진입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게 이슈였죠. 1분기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참고사항을 보시면, 스프루스 포인트 캐피탈 SPC에서 공매도 보고서는 1분기 13F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라 알고 가셔야 됩니다. 13F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공매도기 때문에 이 다음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다음 공시와 13F를 봐야 돼요. 템퍼스 AI는 해당 주장을 반박했고요. 캐시우드는 공매도 보고서 이후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저도 이런 것들과 공매도 보고서를 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추가 매수를 저도 했어요. 이때 1분기 주요기관 투자자들이 보고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꼭 주목할 만하고, 이것도 제가 계속 체크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보고서 이후에도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대체로 유지되었어요. 목표 주가는 상승 여력을 또 시사해줬고, 그러나 주가는 변동성을 겪었죠.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3F 공시로 기관들이 어떻게 템퍼스 AI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공매도 보고서도 참 중요한데 그 전에 저런 대형 기관들도 분명히 재무 검토 다 하고 다 따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큰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냥 대충 딸랑 들어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런 회계 문제나 이런저런 더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회사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매도 보고서가 완전히 뭐 무시하라 뭐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지표지만 더 대형 기관들의 추가 매수도 있었음을 알고 공매도를 바라보고 같이 비교해보고 서로 회의적 시선과 비판적 사고로 공매도 보고서도 보고 이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면서 자기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보고서 같은 거나 이제 시장 출렁임이나 주가 변동성에 의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기업을 보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